뱃살은 왜 찌고 또 왜 나쁘다고 하는 것일까요? 남성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쓰고 남은 에너지가 있으면 주로 근육층 밑에 내장 지방으로 저장을 하고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내장 지방보다는 피부 밑에 피하 지방으로 보통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제 완경이 지나고 나면은, 완경이 되고 나면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면서 내장 지방도 쌓이기가 시작하고요. 그래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들이 많습니다. 물론 완경 전에도 식습관이 좋지 못하다면 내장 지방도 두둑하게 쌓일 수가 있겠죠. 같은 뱃살이라도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중에서 나쁜 염증의 범인으로 주목되는 것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자, 내장 기관 주변으로 쌓여 있는 내장 지방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빙산이 일부가 녹는 것처럼 녹으면서 시시때때로 간 문맥이라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고지혈증을 일으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요. 그리고 내분비 기관 같은 역할을 해서요, 염증을 분비하는 아디포카인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뱃살, 내장 지방은 곧 만성 염증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장 지방이 쌓인다는 것은 암이나 치매, 심혈관 질환, 당뇨, 이렇게 100세 시대에 위협이 되는 그런 질환들을 점점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자꾸 배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미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내장 지방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 주변에 보면은 항상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쭉 경과를 보면은 살이 빠졌다가 다시 요요 현상이 오면서 살이 찌기를 반복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매 순간마다 다이어트 결심을 하지만 오히려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면역 균형이 깨지면서 염증을 더 부추기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제대로 된 내장 지방 다이어트를 하려면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피하셔야 해요. 절대 굶는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굶는 다이어트를 해서 식사량만 급격하게 줄이면은요, 체중은 빠져서 내가 마치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수분과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근육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누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눌렀던 식욕이 폭발하면은요,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식욕이 왕성해지면서 이는 곧 급격한 요요 현상을 부르고 차라리 다이어트를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약들, 그리고 유행하는 요법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절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이어트는 유행처럼 하는 게 아니라요, 내장 지방 다이어트를 하려면 내장 지방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기를 들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서 기를 들여야 하는데요. 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10가지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계명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변에 혹시 살이 잘 찌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관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살이 찌지 않는 사람, 뱃살이라는 게 전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분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밥을 굉장히 천천히 먹는다는 겁니다. 식사를 허겁지겁 빨리 하게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내장 지방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슐린에 있어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지방을 합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급격하게 빨리 해서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하면은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 자꾸만 지방이 쌓이는 그런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식사를 빨리 하는 습관이 있다면 핸드폰에 알람 기능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람을 20분에 맞춰놓고 식사를 좀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일 때문에 바빠서 저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그냥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는데,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 내장 지방이 쌓일 뿐만 아니라 위장병도 평생 고질병으로 달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최소한 식사 시간만큼은 20분 정도는 확보하고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장 지방 다이어트 10계명 두 번째는요, 물을 수시로 드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통로는요, 딱 세 가지인데요. 대변, 소변, 그리고 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물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물을 마셔야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될 수 있고 잘 나가야 또 좋은 영양분으로 잘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채우고 나가고 채워지고 이런 사이클이 잘 돌아가면 신체의 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지겠죠.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은 여러분 칼로리가 어떻게 되죠? 0칼로리입니다. 그런데 그 0칼로리인 물을 마셔도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대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또 칼로리를 쓰게 되죠. 그래서 물도 먹고 살도 빠지는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특별히 물을 좀 더 자주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자,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기 때문에 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만 바꿔도요,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흰 쌀밥도 현미밥도 칼로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 혈당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흰 쌀밥은 혈당 지수가 70, 현미밥은 혈당 지수가 55. 많은 차이가 나죠. 현미밥은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생겨나면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현미밥으로만 바꿔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현미는 굉장히 꼬들꼬들하기 때문에 오래 씹어 먹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식사 시간이 길어지는데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를 하게 되면은 20분이 지난 시점부터 우리 몸에서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도 천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고요. 만약에 소화 기능이 약해서 현미밥이 소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처음에는 흰쌀밥과 현미밥을 같이 섞어서 이제 드시는 방법도 좋고요. 그리고 현미쌀 중에서는 바라 현미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소식하셨으면 합니다. 밥을 먹는 유형을 보면요, 밥을 많이 먹는 분들이 있고요. 밥은 적게 먹고 반찬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신가요? 그런데 내장지방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밥은 반 공기만 적게 먹고 대신에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섬유질이라든지 단백질,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풍부한 채소,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많이 먹게 되면은요, 다이어트 과정 중에 이제 노화 현상처럼 부작용으로 찾아오는 피부 노화의 문제라든지 탈모 같은 것들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적게, 소식하고 반찬은 많이 먹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반찬은 내가 그냥 맨입으로 먹어도 될 만큼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밥은 적게 먹으면서 반찬을 짜게 먹으면 몸에 부종이 생기고요. 그리고 원래 혈압이 있던, 고혈압이 있던 분들은 혈압이 더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났는데도 돌아서면 배고프고 이렇게 자꾸 허기가 지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내가 만약에 평소에 밥을 먹고 나서도 허기가 자주 진다면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주로 이런 분들은 단백질보다는 밥, 빵, 면, 떡 이런 탄수화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금방 허기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굶주림을 참으면서 허기가 지는데 다이어트를 계속하게 되면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요.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꼭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중에서 체지방은 빠져나가고 근육은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루 단백질 섭취 적정량은요, 1kg당, 체중 1kg당 1g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적어도 한 60g 정도의 단백질은 섭취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식사하시는 그런 패턴을 보면은 그냥 이제 평일에는 밥, 반찬, 나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다가 주말에만 고기를 맨날 먹는다든지 이렇게 단백질을 한꺼번에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평소에 매일 맵기, 두부라든지 콩, 계란, 그리고 뭐 닭가슴살 같은 이런 단백질들을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단백질을 흡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계명 중에 6번째는요. 저녁 식사는 반드시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내장지방 다이어트에 있어서는요. 아침, 점심, 저녁 혹은 하루에 2끼를 드신다면은 아점이나 이 저녁 이 식사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침, 점심, 저녁 드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비율이 중, 중, 소 혹은 중대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하여간에 저녁에 먹는 식사는 소로 하루 중에서 가장 적게 그리고 가장 단촐하게 드셔야 합니다. 아까 단백질 섭취 충분히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녁에는 사실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그냥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는 모임이 많고 또 약속도 많아서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고 여기에 술까지 곁들여서 먹는다면은 뱃살이 정말 야금야금, 내장지방이 야금야금 찔 수밖에 없겠죠. 저도 모임이 있는 날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저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집에 가기 전에 미리 조금 걸어주고 집에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내가 과식한 것을 자기 전에 최대한 다 소화시키고 자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먹는 야식은 당연히 금물이겠죠. 자, 7번째는 간식을 챙겨 드세요. 아니, 내장지방 다이어트 하라고 하더니 간식을 먹으라고? 네, 맞습니다. 간식은요, 정말 잘만 활용하면은 다이어트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입이 심심해서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주정부리를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마다 활동량이 다르고 활동량이 많다 보면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침과 점심 식간에 그리고 점심과 저녁 식간에 굉장히 허기가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허기가 지는 걸 참고 계속 있다 보면,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폭식과 과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활동량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 저희가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허기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도 간식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용 간식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아몬드나 캐슈넛, 해바라기씨 같은 그런 견과류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초콜릿 중에서는 설탕과 나쁜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다크 초콜릿, 이왕이면 92% 이상, 95%, 99%짜리 다크 초콜릿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채소 스틱들이 좋아요. 아침에 나오실 때 당근 같은 거, 당근 스틱으로 썰어서 지퍼백에 넣어서 이제 들고 오셔서 간식으로 활용하시면 허기짐을 면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본 식사를 할 때 허겁지겁 먹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장지방 다이어트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8번째는 설탕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설탕은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설탕을 먹으면은 이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왠지 모르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설탕을 자꾸 먹어서 이 회로를 계속 쓰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설탕이 들어있는 단 것이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중독 현상을 유발하게 되죠. 그리고 설탕을 먹으면 혈당을 또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고인슐린 혈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지방이 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지방이 쉽게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설탕을 사실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음식을 통해서 이제 먹는 그런 설탕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가공식품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음료수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제당이라든지 액상가당, 옥수수 시럽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로 들어있는 대체당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대체당, 설탕들이 들어있는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요리할 때만이라도 최소한 이 설탕 사용량은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9번째는 걷기 운동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자, 내장 지방을 태우려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태우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데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오래 해도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태우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래 해도 지치지 않은 운동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걷기 운동하라고 말씀드리면 저 진짜 많이 걸어요. 맨날 10,000보 걷고요, 20,000보 걷고요, 심지어는 30,000보까지 걷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매일 10,000보 걷기를 해도 저는 뱃살 안 빠지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걷기 운동을 할 때 한번 심박수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대면 내 심박수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안정시의 심박수는요 60에서 70회 정도로 뛰게 돼요. 그런데 지방을 태우려면은 적어도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7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최대 심박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220이라는 숫자에서 내 나이를 뺀 값에서 0.7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세라면 220에서 50을 빼죠. 그러면 170이 되고요. 거기서 0.7을 곱하면 119회가 됩니다. 이 119회가 바로 지방연소가 가장 잘 되는 지방연소 심박수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걷기를 해도 심박수를 체크했는데 이 심박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방 연소가 잘 되지 않고요. 그냥 다리만 굵어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직접 심박수를 체크해 봐도 알 수 있지만요. 걸었을 때 만약에 옆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운동 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숨이 차서 대화가 자꾸 끊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심박수가 지방연소 심박수보다 너무 올라가서 그러니까 빨리 뛰기를 하면 심박수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런 상태가 되어도요. 이때는 우리 몸에서 위기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지방을 꺼내 쓰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내장 지방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심박수를 체크해 가면서 걷기 운동을 하셔야 효율적인 내장 지방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10번째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숙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시고 이 중에서 가장 내가 하기 쉬운 것 딱 한 가지만 골라서 그거부터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시면요.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굉장히 가볍다든지 피부가 굉장히 밝아진다든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좀 느껴진다든지 이런 굉장히 기분 좋은 변화들이 몸에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에는 위기의식 때문에 내가 내장지방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습관이 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계명 꾸준히 한 가지씩 실천해 보셨으면 하고요.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변화와 기쁨도 같이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염증에서 해방되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저희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